네, 안녕하십니까. 조원장입니다. 한자 알아보기 기초 한자 시리즈 어느덧 13번째 강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많이 없고요. 제가 준비한 기초 한자의 글자는 13, 14, 15강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따로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이제 어휘력을 확장하는 그러한 강의로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람과 관련한 한자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미 지난 12강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대부분 이번 시간에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한자들을 한두 번씩은, 적어도 몇 번씩은 살펴보셨을 겁니다. 한자 공부는 따로 뭐 글자 한 글자마다 정성스럽게 외우기보다는 그냥 반가운 친구를 만나듯이 일상적으로 자주 만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그 많은 한자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주 보시는 편이 낫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글을 이해하고 한글로 책을 독서하듯이 자주 보고 자주 읽다 보면 그냥 여러분들 몸에 체득화돼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얻게 되는 것이므로 뭐 한 글자 한 글자 어려운 글자들만 찾아서 습득하실 게 아니라 쉬운 글자들, 한번 본 글자들을 자주 만나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많은 한자들을 다 알기란 힘듭니다. 그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힘들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이 글자를 이해하는 편에서는 한 3천자에서 5천자 수준을 말씀드렸지만은 또 그것을 단기간에 익히기는 불가능할 수도 있죠. 또 시간이 없고요. 자, 아무튼 목숨까지 걸 필요는 없지만은 짬짬이 시간 내서 제가 제작한 영상들을 한 번씩 봐주시다 보면 자주 만나게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따로 뭐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시지 않더라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사람과 관련한 한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에 대한 한자인데요. 맨 먼저 사람이니까 사람인이 나왔죠. 사람인. 제가 똑같은 화면을 가지고 몇 번 설명드렸죠. 그죠? 사람인. 다른 게 아니고 사람의 모습은 참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자, 실제 또 이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자, 우리 보면 이 치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 치자를 보면, 자, 이런 모양이 나타날 때, 자, 치아의 모양을 또 작은 사람인으로 나타내고요. 또 우산산자도, 그죠? 우산산자도 우산산자인데 또 여기 나타나는 사람인도 실제 사람이 아니고 그 우산이라는 그 하나의 도구의 하나의 그 우산살이라든지 우산 모양을 나타낸 것으로 이 사람인자의 그 글자를 가져다 쓰기도 합니다. 그죠? 아무튼 사람인이라고 하는 요 이름은 이렇게 붙어져 있으니까 이걸 기억하게 하시면 될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문장에서 사람인은 자신을 제외한 나를 제외한 타인을 나타내는 거고 뭐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하듯이 어느 나라의 사람처럼 전미사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부분 보면 나가 아닌 모든 사람, 타인, 그리고 어느 사람 하듯이 전미사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사람인의 부수에는 이렇게 사람인을 쓰고요. 그 옛날 글자는 그 측면도죠.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약간 꼬부정해 있는데. 자, 아무튼 일반 사람들 나타날 때 씁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제 붓으로 왼쪽 편에서 변으로 올 때는 이 모양이죠. 선사람인이라고 했는데 그냥 사람인 변 해도 되고요. 실제 부수에는 어진 사람인이라고 그랬죠. 그죠? 제가 어진 사람의 뜻을 누누이 설명드렸죠.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라는데 뭐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일반 사람과 다르게 단순한 성격만 뭐 어질고 좋고 착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사람들의 고통을 안고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어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는 형이란 것도 단순하게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만은 단순하게 그 집안에서 형제 자매 중에 서열상 손 위에 그 남자 형제의 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어진 사람의 뜻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수에서 비수비가 나타나죠. 비수비는 날카로운 송곳이나 은장도 같은 작은 칼 같은 그 날카로운 도구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 숟가락의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러나 일반적인 모습은 사람이 뒤집힌 모양, 죽어서 뒤집힐 수도 있고 돌아선 모양,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름은 붙였습니다만은 이 모양과 이 모양, 이 모양, 요 세 모양이 나타나죠, 그죠?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글자 속에서 나타날 때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 이제 물건일 수는 있지만 이런 모양도 사람의 역할이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쓰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이는 이거였죠, 그죠? 사람이 허리를 굽히고 서 있는 모양이죠. 그렇다 보니까 자, 우리가 대인이라고 하는 대인, 됐자, 그죠? 대인은 갖고 오면서 이런 형태가 나타났죠, 그죠? 자, 그 정면도였죠, 정면도. 그리고 대인 휘하에 있는 일반 백성들이나 국민들, 사람들 나타낼 때, 일반인들 나타낼 때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자, 아무튼 사람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사람인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비수비가 있었죠. 비수비를 다시 한번 끝이 뾰족한 숟가락의 형상뿐만 아니라 간편하게 손에 잡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이제 비수비였는데, 자, 그리고 형태로는 죽은 사람이나 아니면 등을 돌린 사람을 나타냈죠, 그죠? 자, 그래서 죽을 사자에도 이렇게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자, 그 일반적인 사람과는 다르게 등을 돌린 사람, 아니면 떠나간 사람, 아니면 죽은 사람, 여러 가지 형태로 비수비가 나타납니다. 하여튼 비수비도 사람의 일종 형태다. 이와 함께 나타나는 게 이제 비수비자인데, 견줄비자죠. 견줄비자는 견주다는 의미죠. 비교하다는, 비교 대상과 비교하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보면 비수비가 쓰다 보니까 원래 비수비가 두 개입니다. 비수비가 쓸 때는 이렇게 쓰는데, 비수비가 두 개 겹쳐진 모양을 견줄비라고 하는데, 이제 비교할 비라고 하죠. 자, 어쨌든 이 글자와 비교할 비자와, 자, 비교하다 견줄다의 비자와, 자, 보면 쫓을 종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인자가 두 개인데, 이 원래 이래가 쫓을 종, 쫓다, 따르다는 의미죠, 그죠? 글자를 볼 것 같으면 왼쪽 편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 보면 그 척이라고 그랬죠. 요 갈행자의 한쪽 모습, 오른쪽이나 왼쪽 같은데 조금 걸어가다, 천천히 걸어가다, 자축거리며 걸어가다라는 모습이죠. 아래쪽에 나올 때는 요것도 역시 발이었죠, 그죠? 그래서 길을 따라 걸어간다는 건데, 사람이 걷는 일반적인 인도, 차도 같은 그런 길일 수도 있고, 한 인물이 살아왔던 위대한 대인이나 성인들이 살아왔던 삶을 그대로 쫓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인자 두 개가 종종걸음처럼 그 뒤를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인 두 개를, 쫓을종 사람인 두 개를 나중에 따로 떼어와 이 모습을 쓰고 있는데, 현재 중국에서 이제 간체자로 쓰이기도 합니다만은 과거에도 요 약자로서 속자로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한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그 최고의 지배자였던 이제 대인이 있을 것 같으면 그 대인과 함께 한 사람은 쫓아갈 거고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대 밑에 이제 못 살겠다고 떠나가는 사람들 있죠. 떠나가는 사람들이 요 비교할 비자, 비수비, 비교할 비, 견줄 비자거든요. 그래서 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나를 따를 자와 나에게서 떠나갈 자를 서로 이제 견주고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견줄비라고 하고요. 나를 따르는 사람을 이제 쫓을종, 따를 종 해도 됩니다. 쫓을종, 따를 종. 그런 거리가 종종걸음 문제 걷는다 할 때 요 작은 사람인 두 개가 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비수비와 우리 원래 이제 북쪽 할 때 나타나는데, 원래 이 북쪽은 아예 등진 쪽이라고 그랬죠, 그죠? 등진 쪽을 이제 북쪽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했는데, 실제 사람이 서로 등을 쥐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등을 쥐고 있다 보니까, 자, 우리 그런 말 듣죠. 중국에 가면 이제 북망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죽어서 북쪽에 간다죠. 북망산에 간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나와는 등을 돌리고, 나중에 죽어서도 가는 곳은 이제 북쪽이다라는 의미인데, 원래 이 북쪽이 나를 배반하고 가기 때문에, 달아날 배라고, 그죠? 등질배, 달아날 배라고도 예전에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가서 지면 이제 패배라고 하죠. 패배할 때 이 북자를 써서 달아날 배 아니면 등질배라고 사용했습니다. 등배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북자가 이 두 개의 음가를 나타내다 보니까 따로 등지다 아니면
등의 의미로서 이제 등배자를 따로 나중에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등배자가 출현하게 되고요. 아래쪽에 나타나는 요 육다룰은 사람의 신체 기관 일부를 나타낼 때는 이제 등배자 고기육을 쓰죠. 고기육. 자, 고기육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육다룰이라고 해갖고 다룰의 형태로 나타나면 신체의 일부 몸통 뭐 그죠? 그 기관들을 나타낼 때는 요 육다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등배자라고 하거든요. 북과 요 등배자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쓸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북을 쓰고 밑에 육다루를 쓰면 됩니다. 몇 번 제가 소개시켜 드렸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시면서 이제 확인하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입구가 있죠. 입구는 잘 아실 테고, 입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입구가 있고, 나중에 우리 나라국처럼 전체를 이제 글자를 에워싸는 요런 것을 이제 큰 입구라고 하거든요. 큰 입구. 아니면 에워쌀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하여튼 사각형의 모양은 입구입니다. 입구인데, 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실제 이제 문자 속에 나타날 때는 정면도입니다. 정면에서 쳐다봤을 때 이런 모양이 입인데, 단순하게 입구는 입뿐만 아니고, 그죠? 일반적인 이제 구멍의 자리라든지, 아니면 애기 자리, 아니면 터, 그죠? 사람이 사는 주거터라든지, 아니면 애기 자리 터라든지 그런 의미, 땅의 의미, 여러 가지 의미로서 입구가 쓰입니다. 글자 속에서. 그리고 또한 이 입구가 사람의 정면에서 쳐다본 모습이라 할 것 같으면, 요 쌀포라고 했죠. 부수에 쌀포가 있습니다. 쌀포가 있는데 싸다 감싸다 할 때 감쌉니다. 쌀포인데 어떤 사람 쌀포라고 하니까 여기 물론 이제 쌀미자가 들어갔으면 그런 의미가 들어갑니다만은 나타나고 보이는 원래 글자이죠. 쌀포는 입의 측면도 요 입의 측면 옆의 모습을 나타낼 때도 있다. 그걸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입 모양의 옆의 모습. 자. 옆에서 사람 옆에서 쳐다보면 이런 모양이 있죠. 그죠? 뭐 입으로 말을 하든 괌을 치든 아무튼. 근데 쌀포는 기본적으로 각골문에서는 사람의 형상이기도 합니다만은, 자, 아기를 싸고 있는 포테. 자, 그게 아기를 감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설문에서는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해석체 와서는 이런 모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싸다라는 개념이죠. 감싸다, 에워싸다. 자, 그 다음에는 기신기죠. 기신기는 제가 뭐 전에 소개시켜 드리지 않았는데, 다른 게 다를리는 했죠. 다를리, 아니면 다를리 해갖고 다르다는 건데, 이 다르다 볼 것 같으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은 특징이 요 얼굴이죠. 얼굴 모양과 손 모양입니다. 그래서 얼굴과 손이 그 보통 사람과 달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생긴 모양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을 주의할 게 아니고, 위에서 나타나는 밭전자가 무조건 밭전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농사 짓는 밭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항상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수를 볼 때, 부수에는 밭전이라고 외웠는데 왜 이 밭의 의미가 하나도 없느냐. 그것을, 물을 필요는 없어요. 물을 필요 없는데, 요거는 기존 한자가 가진 어떤 특수성이죠. 그 한자는 표의 문자라 보니까 너무나 많은 초기 시대의 상형 문자를 만들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쓰는 말과 표현해야 될 자연의 여러 그 대상물들을 일일이 이 상형 문자로서 만들 수 없다 보니까 기존에 만들어졌던 것을 재활용하는 거죠. 가져와서 재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밑에 나타나는 우리 함께공도 요 모양은 풀초의 모양이죠. 그죠? 풀초도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두 손 받들공, 양손을 나타내는 모양이고요. 아래쪽에 나타나는 것도 두 손 받들공의 다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나타나는 것도 양쪽 손이고 아래에 나타나는 것도 양쪽 손이란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나타나시니까 손이라기보다는 발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다를리의 의미입니다. 자, 아무튼 함께 공인데 손과 발을 의미할 때 이런 모습으로도 나타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자, 그렇게 볼 것 같으면 기신귀도 위에 나타나는 요 밭전의 모양은 자, 벌써 밭전의 모양은 우리 저 앞에서 사람 인을 대어서 배웠죠. 그죠? 사람 인을 부잉했단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렇게 이제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인데, 요 무릎을 꿇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아주 미천한 사람이라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 나중에 제가 따로 지난번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죠. 그죠?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무릎이 꼬부정한 사람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현생 인류가 아니고 전생 인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나타나는 귀신귀자는 얼굴이 특징이 이제 머리죠. 머리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위에 나타나 있는 것은 이거 우리 점주 불똥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와 관계된 글자는 실제 보면 다양하게 이제 변천해 왔는데, 이런 우리 정수리 신자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정수리 신, 정수리, 사람의 정수리인데 정수리를 나타낼 때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자 보면 생각 사자가 원래 정수리 신자가 들어갔다가 밭전자에 마음심으로 들어가는 이 생각하는 곳, 생각하는 이제 머리 정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글자가 이렇게 변천했습니다. 요때는 정수리 신 전체가 밭전자 형태로 밭전을 가져와서 이제 표현을 하고 바뀌었는데, 자 이곳은 밭전자뿐만 아니고 원래 있는 불똥주를 함께 또 넣었단 말이에요. 이 정수리 신자. 자 요거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씨앗이라고 그랬죠, 그죠? 우리가 말하는 정귀신 중에 정보다는 이제 어쨌든 그 귀신에 나타나는 형상이고 또 귀신의 뿔의 형상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나타나는 거는 이제 어진 사람인이고요. 어진 사람인이고 특히 다른 게 아니고 요 뒤쪽에 요 444 마늘 모란 444가 있죠, 그죠? 444도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귀신을 나타낼 때는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혼과 백으로 나뉘고 그 중에 이제 혼이 구천을 떠돌다가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떠돌다가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맞으면 형체가 드러났다가 사라지고 하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이 혼자 보세요. 혼자 보면 귀신기자 앞에 이 구름 문자가 있어요. 자, 구름 문자는 기가 굴러서 뭉치는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 나타나는 444는 보였다가 뭉치면 기운이 뭉치면 보였다가 아니면 또 그 조건에 따라서 어떤 박든지 아니면 청명할 때는 또 사라지게 되고 하는 그런 형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요 444로서 귀신의 특징을 나타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귀신의 특징은 뒤쪽에 있는 요 444가 있어야 됩니다. 마늘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귀신 귀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밥전을 쓰고요. 어진 사람인에다가 이렇게 444를 쓰면 됩니다. 귀신귀. 자, 그 다음에 이길 극자죠. 이기다는데. 이기다는 게 이제 뭐냐 하면, 이기는 거는 경쟁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누군가와 함께, 시합을 하든, 경기를 하든, 시합을 하든, 시험을 치든, 어떤 경쟁의 상태에서, 물리치고 이기는 거죠. 자, 그렇다 보면, 이 글자가 어디서 왔냐라면, 관련 글자들 볼 것 같으면요, 나중에 형과도 관계되는데, 아래쪽에 이제 형이 나타나는 거죠. 자,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요 형은요, 재정 일치 시대에서 재정 분리 시대로 나오면서 그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제사장의 의미로. 제사장의 의미예요. 제사장의 의미고, 실제 제사장의 의미인데 여기 나타날 때는 위에 입구 모양인 것 같아도 어찌 보면 입의 모양이 사람의 머리에 입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 머리를 통해서 귀신을 받아서 귀신이 신이겠죠. 신의 입을 대리로 대신 전하는 자, 신의 의사와 뜻을 대신 전하는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구가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갖고 오는 시대에 그냥 단순한 사람의 입이 아니고 신의 뜻을 입으로 대신 전하는 자를 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입구가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은 제사장이다 생각하면 다른 글자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다첨자가 있어요. 다첨자. 다첨이라고 해요. 다첨. 모두 함께 다른 건데, 여기 보면 위에 나타나는 여기는 삼합집이죠. 삼합집. 요 집가처럼, 요 집면처럼 요 신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보통. 그래서 신전에 요 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두 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명이 와서 이제 신의 선택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신의 선택을 받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모이기 때문에 이 다첨자를 이렇게 형상을 해놓은 거예요. 자, 밑에 요 사람인인데 요거는 그 서체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책에 가보면 그냥 이렇게
형이라고 써놨어요. 형이라고. 자, 밑에 아래쪽에 나타나는 게 어진 사람이나 아니면 사람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새로운 요 제사장의 자리가 비어서 새로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전에 모여서 형이 될 그 대상자들, 아니면 한 신전에 요 형이 둘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제사장이 한 명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여기 보세요. 서로 형이 되기 위해서 형이 되어 갖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설립자도 저 형이 나중에 요 설립자 형태로 거기 자기가 요 형으로 제사장으로 선출되면 자기가 그 권한을 발휘할 영역이 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제사장에 모인 요 형들이 모여서 서로 자 어떤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함께 경쟁하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 겨룰경이죠. 겨루다 그러죠. 겨루다. 겨룰경자예요. 겨룰경. 그래서 겨루다란 말은 이런 거 있죠. 겨누다라는 말도 있죠. 우리가 총을 쓸 때 저 목표를 향해 나가다. 목표를 향해서 가다. 자, 요건 이제 겨누다 그러죠. 겨누다. 자, 여기서 겨누나 겨루나 같은 데서 목표를 향해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할 경자예요. 그래서 겨룰경 그러지만은 경쟁할 경 그런 게 훨씬 낫겠죠, 그죠? 자, 그러다가 요 두 사람 중에 마침내 한 사람이 뽑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마침내 경 아니면 다할 경, 다하다. 이제 일이 끝나다. 그게 이르다. 다할 경자예요. 그래서 마침내 할 때. 자, 그래서 아래쪽에는 이제 왜 여기 날일이 나오냐. 아니면 위에 합치면 소리 의미죠. 비로소 경쟁을 해가지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침내 경은. 자, 경이란 소음은 우리 뭐 놀랄 경자도 있지만은 다른 게 아니고 이 위에 나타난 건 소리 의미 소리. 자, 음이란 거는 항상 이야기하면 음은 신의 말이에요. 신의 소리예요. 신의 소리를 자기가 이제 선택을 받아 신의 소리를 마침내 원래 아까 이거였죠, 그죠? 요거 여기네 여기 이거였죠, 그죠? 자, 이것을 담았다는 뜻이에요. 신의 소리를 담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형과 소리, 신의 소리를 담는다는 의미, 어떤 지위에 올라가는 의미가 한꺼번에 다 나타난 글자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 소리, 아래에 요 어진 사람이 있는 것, 요 마침내 경은 다 원래 경쟁에서 이겨서 신의 선택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이 끝났으니까 끝나다, 그게 이르다, 다 하다, 마침내 이런 경우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다첨 경쟁하고요. 경쟁하는 모습입니다. 설립 아래 형들이 있는 거 경쟁할 경, 그다음에 마침내 경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이길 극이 왜 이기느냐? 그래서 요 경쟁에서 이긴 거예요. 이겼으니까 머리 위에 요 보면 이제 치란 뜻이다. 항상 이야기했죠. 치 7에서 왔다고. 열십이 아니고 그래서 이 물리치다는 의미예요. 물리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둘 중에 경쟁에서 우뚝 올라섰다 할 때, 치솟다 할 때 치, 물리치다 할 때 치. 그래서 이길 극이 여기서 온 겁니다. 우리 아까 이야기했죠. 극에 이르다. 마침내 극에 이르다. 다 같이 통하는 글자들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길 극 할 때 위에 열식 같지만 원래 이게 7의 뜻인데 7소리다. 그래서 이길 극 상대방을 물리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형은 제사장이다. 제사장. 자, 그걸 항상 기억하길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형제 할 때 제도 이야기하겠지만은. 자, 그 다음에 요 기자는 몇 번이나 이야기했죠, 그죠? 몇 번. 자, 요거는 몸기, 자기 기인데, 여기 볼 것 같으면 요 모양들을 설문해자에서는 뼈들을 제자리를 찾아서 이어준다. 아니면 스스로, 자기의 모습을 찾는다라는 의미로 이제 이걸 썼다고 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흐늘흐늘한 것이, 원래 뭐 주고 있던 것이 스스로 자리를 찾아서 가다라는 의미로, 뼈가 자기 자리를 찾아가다. 그래서 이제 자기 몸의 척추뼈나 뼈들을 제대로 맞춘 형상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기, 몸기란 거는 자기 자신의 자기 자리를 찾다라는 의미에서 하나의 자연인으로서 완전한 독립을 갖춘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몸, 기, 자기, 기 같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 할 때 스스로 자자에다가 몸기자를 쳐서 스스로 자자에 자기.
자, 그래서 이 글자가 나타난 비슷한 글자들 볼 것 같으면 요 앞에 이거는 이제 병부절이죠. 병부절인데 그 절하면 아직까지 뭔가 부족하다는 게 절이죠. 마디 절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다르게 사랑과 관련될 때는 이 병부절의 모양은 이제 뱃속의 아기라든지 갓 태어난 아기처럼 아주 연약한 어린 아이를 나타낼 때는 이 병부절을 씁니다. 왜? 모자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미 이자는 이미 이자와 이제 뱀사자를 이야기하는데 요 뱀사자는 자꾸 인간은 이제 뱀에 비유하는 게 아니고 뭐랄까 대부분 우리 사람들이 사람 자신보다는 자연의 섭리를 식물이나 동물을 통해 가지고 그 진화 과정을 통해 갖고 사람의 성장이나 사람의 운명을 그 애들로 나타낸다 그러죠. 직접적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나타낸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뱀사가 완전한 이제 태어났을 때 완전한 존재를 할 것 같으면 이미 있자는 완전하지 못하고 성급해서 미리 나온 존재. 그래서 이미가 사람을 실 것 같으면 10개월 만에 엄마 품에서 나온 존재인데 이미 7, 8개월 만에 나온 존재. 왜냐하면 뱃속에서 성장이 멈췄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아이를 출퇴한다 하더라도 이미 있자가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왜 나오느냐? 뱃속에서 성장이 멈췄기 때문에. 그지? 멈췄기 때문에 자, 이미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완전히 갖춰지지 않고 이제 숨골이 튀어져 있는 미리 갖춘 모양이죠. 그래서 자기 기는 나중에 10달 만에 태어나서 완전한 성인이 되어서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찾은 사람. 그래서 자기 기, 몸기. 그래서 우리 보면 이제 세상을 살아날 것을 일어날 기. 그래서 일어나서 달려간다는 거죠. 그죠? 일어날 기. 자기 기자를 씁니다. 자, 이런 글자들 알아봤고요. 그리고 기자는 천간지지할 때 그죠? 갑을병정 무기 할 때 토에 해당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군데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여자죠. 자, 요 여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따로 이제 바로 강의를 제작할 텐데, 일반적으로 쟁점이 이거죠. 다른 게 아니고, 자꾸 문자 역사뿐만 아니고, 이제 한나라 때 유교가 정착이 되고,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은, 유교가 정치 이념으로 되고, 유교에서 보면, 여성을 좀 비하하는 듯한, 이제 많은, 개념들이 출현을 하게 되죠. 그죠? 남성보다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는 사상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유교적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그 집단들로부터 거의 2000년 이상을 자, 우리도 그 영향권에서 영향을 받고 자라왔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여자라고 하면 이제 원래는 우리 계집녀라고 그랬죠. 계집녀라고 했죠. 계집녀인데 원래 갖고 있던 우리가 여성에 대한 관념들은 교육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괜히 남자는 우월하고 여성은 뭐 좀 비천하다라는 뭔가 부족하고 남자들의 세계 안에 하나의 부속물처럼 여기는 그런 관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자를 배울 때도 나타나요. 보면 해석을 할 때 보면 이제 아래쪽에 요 무릎 모양이 이렇게 있으니까 무릎을 꿇었다는 거거든요. 무릎을 꿇었다. 그 누구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 뭐 남편이나 어쨌든 그 남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고 또 요 양손에 가전이 모으고 있다. 공손하다. 그런 표현을 가지고 이제 자꾸 물론 여기서 나오는 글자 형상을 가지고 여자가 나온 거는 맞지만은 그렇게 이제 논리의 비약을 가지고 일반화의 오류를 갖게 되는 거죠. 실제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여자에 대해서 따로 무리질십이라는 섹션 코너를 가지고 따로 신청적으로 이제 글자에 대해서 이해를 갖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집은 이제 여자가 여라고 하지만은 제가 정의할 때는 일반 사람들을 나타내진 않아요. 뭐 여는 있는데 왜 부수에 볼 것 같으면 사내남이나 부수는 없잖아요. 그죠? 글자는 있지만은 사내라는 성별 대립의 상태로서 남자 여자란 개념은 없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 다 나중에 근대 이후에 만들어진 거고요. 물론 이제 남정네라는 건 표현은 있지만은 자, 어쨌든 자, 요거는 저는 정의하기로는 그 당시 이 글자의 그 흔적은 가부장제, 남성 집단, 부계 사회의 그 이전을 이끌었던 모계 사회에서의 최고의 그 지배자 리더, 왕이라든지 왕이나 왕후는 전부 다 여자들이 최고의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모계 사회의 전통 때는. 그래서 모계 사회 전통 때 최고의 지위에 있었던 그
최고의 권력자, 지휘자, 뭐 여신, 여왕, 그 여 자체가 여신이고 여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지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현생 인류가 아니고 현생 인류 이전에 전생 인류 때부터 나타나와 있던 모계 집단의 최고 실권자나 아니면 지배자, 차라리 여왕이라고 하는 게 나아요. 뭐 자꾸 동물에 비유하자면 그 여왕벌이나 아니면 여왕 개미처럼 벌과 개미 사회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 바로 그 여왕, 그것을 나타내는 글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부수에 이 여자가 들어간 모든 부수들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처럼 그 남녀 성별 구분을 해서 이제 비하의 대상이고, 그죠? 비하의 대상의 대상으로서 여자를 볼 것 같으면 그 글자들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아무튼 여자는 따로 특집을 마련해서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도 마찬가지죠, 그죠? 어미모. 여와 모의 특징은, 자, 어쨌든 제가 이제 여왕이라고 한 이유는, 자, 여를 여왕이라고 한 이유는, 그 여왕에 등극할 때는 자격이 있는 자가 전부 다 처녀일 때 등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 해가지고 나중에 대를 낳고, 후사를 낳고, 그죠? 그 세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후사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죠? 후사를 낳게 되면 당연히 이제 어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결혼이란 개념도 없었죠. 최고의 실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자리에, 여왕의 자리에 오를 때는 처녀였지만은 가서 나중에 자식을 갖게 되면, 중요한 거는 자식을 갖게 되고 자신의 후계자를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후계자를 스스로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그 어미고요. 그래서 특징 자체가 여기죠. 가슴 부위에 점을 2개 찍음으로써 자기 자식을 살릴 수 있고 먹일 수 있는 젖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죠? 그 유무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어미모라고 해요. 어미모. 그리고 만약에 이제 말무자는 이 젖 자체가 내가 여왕이 돼 가지고 자리에 올랐는데 내 자식, 내 후계자한테 내 스스로 젖을 먹이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말무는 그냥 젖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후계자를 뭐 이어가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와 함께 이제 묵다, 말다, 묵다, 기능을 억제하다, 제어하다, 그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다음 감싸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매실 할 때 요거 나오잖아요. 열매실. 요 나타나는 게 이제 이 자체를 형상이 다른 게 아니라 열매실 자체도, 열매도 요 열매, 매는 거예요. 매는 거. 그죠? 그 뭐 매는 거, 맺히는 거. 소리 자체가 오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이거와 관계된 것들은 나중에 따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 말무 하지 마라. 금지 명령으로 쓰이는 거죠. 그죠? 금지명으로, 부정사로서 금지명령으로 쓰입니다. 하지 마라 할 때 말무자입니다. 쓸 때는 말무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늙을 노자죠. 늙을 노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늙다라는 건데, 실제 요 위에 나타나는 요 아래쪽에 그냥 비수비는 알겠죠, 그죠? 위에 나타나는 요 모양은 효에서 온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효에서 왔어요. 효에서 와갖고 대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여러분도 옛문헌이나 책들, 지금도 책을 찾아보면 우리가 교실할 때, 가르칠 교할 때는 이렇게 쓰죠. 또 왼쪽 편에 이제 효라고 했죠. 효도할 효자. 그리고 위에 나타나는 바로 요 모양이죠. 근데 교자를 다른 책에 찾아보면 또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효라고 바르게 써놨어요. 근데 나중에 시대에 와갖고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따로 구분하고 있지만 원래 같은 거예요. 원래 같은 거기 때문에 위에서 나타나는 이제 부수는, 늙을 로 부수는 요거죠, 그죠? 늙을 로 부수는 요건데 실제는 이제 효에서 왔다. 효자죠. 점을 치고 음이냐 양이냐 분별하기 위해서 표시는 기호. 자, 길게 하나로 끊으면 양이고, 그죠? 자, 가운데 비게 이렇게 끊으면 여기 음효라 그랬죠. 음효, 그 양효, 음효. 요 자체가 신에게 이제 점을 치는 사람이, 제사장이, 그 형이라고 그랬죠. 그 형인 제사장이 딱 묻고 그 물음에 대한 답으로서 자, 양과 음으로서 표시를 한다는 거죠. 요건 나중에 산가지를 가지거나 기물을 가지고 음양을 가지고 점을 치던 시대였어요. 각골문 시대 아니죠. 각골문 시대는 아니죠. 자, 아무튼 요 늙을 노자를 볼 것 같으면, 자, 여기는 꾸부정한 사람인데 지팡이를 짚고, 요거는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을 산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자, 그래서 원래 보면
늙다란 건 늘어지다라는 건데 머리카락이 길다는 의미예요. 머리카락 길다. 그러니까 오래 살았으니까 머리카락이 늘어졌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늘게 우리도 그러죠. 야, 그거 좀 늘게 해라 그러죠. 늘게 해라 할 때 늘게 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촌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거든. 느려라는 게 아니고 늘게 해라. 요 그냥 넓혀라는 의미죠. 남쪽에서 뭐 남쪽 경상도나 전라 쪽에서 그런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늘과 기억의 언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점점 자라서 나중에 이제 묻고 그러기도 하죠. 자, 아무튼 나이가 많은 사람 그리고 나중에 이게 발전을 해서 오래 살았으니 오랜 경험과 함께 지혜로운 사람, 그죠? 경험이 많은 사람, 나이가 든 사람 함께 이런 것들을 다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뭐 상고하다 할 때 상고하다 오랫동안 생각하고 관찰하고 궁구하는 것을 우리 상고를 하죠. 상고 오랫동안 할 때도 효가 나타나죠. 그 효란 것은 신의 뜻을 헤아린다는 뜻이거든요. 그 지혜를 나타내고 그래서 늙을로 이렇게 씁니다. 늙을로 다시 한번 늙을로는 요는 효고 자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붕우죠, 붕우. 법붕, 벗우, 요즘 말로 하면 친구죠, 친구입니다. 자, 친구인데, 자, 옛날부터 이 법붕자에는 다른 뜻이 있어요. 지금 이제 친구와 친구인데, 여러 가지 해석을 해요. 이제 요거는 다롤이니까 사람의 신체 일부분이잖아요. 그 친구니까, 우리가 불알 친구, 여기 법붕이니까 붕알 친구, 불알 친구, 아니면 꼬치 친구라고 하게 돼요. 같은 것을 갖고 서로 이제 견준다는 의미인데 그런 거 있죠. 어린 나이에 네 꽃이 크나 내 꽃이 크나 아예 뭐 그 남자들이 참 철이 없어요. 초등학교다 그때 내가 보면 담벼락에 서로 이제 오줌을 누고 누가 멀리 가냐 그것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불알 친구 고추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자 그런 이제 벗붕 이제 친구를 이야기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벗우는 왼쪽 편에 나타나는 게 여기 왼손자죠. 요 쌍날철이나 요것이 펼쳐진 모습의 요 모양은 손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우도 손이라고 그랬죠? 그 손과 손을 잡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우고. 그래서 위에 붕은 불알 친구니까 선천적으로 자연스럽게 자라면서 알게 된 친구고, 밑에 있는 벗우는 나중에 서로 손과 손을 잡아야 하고, 뭐 요즘 말하면 학교죠. 옛날에 서당에서 만나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배우는 친구라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요 붕이 요 붕 모양을 보면 그 예전에 요 붕이 다른 게 아니고 이 옥으로 만든 그 아이몬드 조개 있죠. 조개 앵무 조개를 해갖고 화폐 대용으로 썼단 말입니다. 화폐 대용으로 조개를 그래서 그 옥이나 조개를 깎아서 실을 꿰갖고 엮어놓은 모양 우리 엽전처럼 그래서 나중에 여기 화폐 단위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기 이제 서로 네가 돈 많나 내가 돈 많나 해갖고 밖에서 돈을 가지고 서로 사귀는 친구라 하기도 하고 또 오히려 이제 벗우 할 때 우는 이제 벗은 사람이니까 이 꽃이 친구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손과 우자는 손과 손이죠. 손과 손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하여튼 벗붕 벗우자예요. 벗우 벗붕.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늘이 그늘이다는 그건 알죠, 그죠? 비율할 때 율 두 가지 율 거예요. 퍼센테이지 우리 100번율 할 때 비율할 때 율로도 있고 그늘이 솔자인데 자 이거는 갑자기 그런 데 나타나는데 다른 게 아니고 자 그늘이 나는 것은 맨 위에 나타날 때 보세요. 맨 위에 나타날 때는 이 해서체에서는 맨 위에 이제 머리 두죠. 위상 머리 두죠. 그리고 밑에 이제 요 실사 작을 요자죠. 작을 요자는 요처럼 실을 꼬아서 엮은 모양이죠. 실을 꼬아놓은 모양이죠. 밑에 아래쪽에 나온 열심은 치된다 할 때 항상 치라고 그랬죠. 치솟다 할 때 치. 자, 그래서 알고 보면 이제 글자를 볼 것 같으면 여기 거느린다는 거는 가운데에 나타나는 우리 보면 이제 이을 개자 있죠. 이을 개자처럼 원래 어떤 한 집안이나 계통이나 그 직계의 뭐라는 거를 직계 계보가 있잖아요. 계보가 있으면 옆에 떨어져 나가는 방배가 있을 거고 혹은 직계를 보살피는 세력이 요 작을 소자를 의미하는 점 4개예요. 점 4개. 점 4개는 보통 이제 아니면 점 3개는 작을 소자
자, 그 옆에 있는 기운들이죠. 이 기운들은 직계를 보좌하든지 옆에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울러서 함께 거느린다는 거예요. 거느린다는 거예요. 이제 거느릴 때는 이제 거느릴 소리다. 그죠? 위에 나타나는, 이제 위가 아니고 가운데 나타나는 거는 이제 직계 나타내는 거물 현자지만은 우두머리에서 나타나는 직계가 계속 이어지고, 그 다음 옆에 있는 요 점네개는 원래 이제 작을 소자를 의미하지만은 옆에 있는 방계나 아니면 그 직계에 함께 사는 사람들. 그래서 거느릴 솔 그래요. 그래서 요 거느리다라는 의미고, 기본적으로 이제 거느리 나중에 맨 위에 있는 건 이제 우두머리 나타나기 때문에 우두머리 수라고도 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요 비율할 때 율, 그런데 아무나 붙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 그러면 우리 법률할 때 요것도 율 하죠, 그죠? 율법 할 때 율. 비율이란 거는 다른 집안과 다른 집안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누가 많이 거느리노, 누가 많이 거느리노. 그래서 이런 말 들어봤죠. 식솔이 많다 그러죠. 식솔. 누구 집에? 식솔. 식솔이란 거는 먹을 식자에다 식솔이에요. 식솔. 솔 때, 자, 먹을 밥을 대주고, 그지? 우리 보면 이제 그 식객들이 와갖고 여러 사람들, 외부 사람들 거느리게 되잖아요. 그지? 그런 것을 차로선에 비교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서양에서 백분율이라고 해갖고, 그냥 퍼센티지 법이 들어와서 이제 그 수학에서 적용이 되지만은 실제는 이제 그런 법이에요. 근데 아무나 식솔로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거느릴 솔, 비율, 율, 우두머리 수, 얘가 세 가지를 읽지만은 거느리다라는 의미에서는 사람의 살아가는 형태와 같다. 요 처음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힘력자죠. 힘력자는 뭐 팔에 힘을 줬을 때 근육이 붉어진 모양. 뭐가 근육이 붉어진 것 같아요? 이게 근육 같아요? 이게 붉어진 것 같아요? 알통 같아요? 그럼 요 밑에 요거는 뭔데요? 요 손인가요? 손에 힘을 불끈 주니까 여기 근육이 같다. 그게 힘이다. 논리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 농기구 중에 가래 모양. 그죠? 가래 삼지창처럼 해갖고 가래 모양이다. 그러는데 실제 여기까지 볼 것 같으면 아래쪽에는 힘력이 뭐랄까 조금 추상적이지만 아래쪽에 올 것 같으면 아주 쉬워요. 알고 보면 이 땅에다가 아니면 다른 곳에다가 뭔가 꽂는 모양, 박는 모양이에요. 꽂고 박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 모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남녀가 사랑을 할 때 남성이 하는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불을 솟자 할 때도 요 모양은 나가고 요건 접고 펼치고 접고 펼치고 접고 그 힘을 내는 어떤 자리나 위치에서 그래서 불을 솟자인데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에너지를 만들고 힘을 만드는 그죠? 그런 뭐랄까 원리 우리 보면 이제 자동차에 배기 흡기가 있고 그죠? 우리 호흡에도 호와 흡 있잖아. 빨아들이고 마시고 하는 두 개의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이 에너지의 작용에 그죠? 근육의 수축과 이완처럼. 그래서 알고 보면 수축과 이완이 피스톤 원리. 그것을 나타내서 힘력이라고 합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데 하여튼 남녀가 사랑할 때 남자가 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내남 그렇게 하면 안에 나오는데 밭에다가 힘쓴다. 밭전자니까 그렇게 하지만 하나 뜯어볼 거면 그건 아니죠. 결국 사내남은 사내라는 말 자체와도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남자의 역할이. 그래서 여기 말하는 여는 여왕벌에 비유할 것 같으면 요 남은 일벌이에요. 일벌이 하는 역할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은 뭐예요? 생산을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후세를 생산하고 어쨌든 노동력을 생산하고 하는 담당은 하는 역할을 남자라 하고 여성은 그냥 그 생산 담당하는 사람들을 그냥 직접적으로 나중에 낳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와남의 자격은 오히려 사내 남자들의 자격이 훨씬 못하다는 거죠. 여왕벌이나 그 여왕개미를 딱 생각해 보면 그 관계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에너지, 힘력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자고 립자는 항상 이야기했죠, 그죠? 대자는 큰 대자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 원래. 사람의 정면도지만은 일정한 한 지역의 다수 선거라든지 권력이라든지 하여튼 한 지역을 아우르고 있는 아주 지배자, 권력자를 대인이라고 합니다. 큰 대자고 요 설립자 위에 나타나는 거 6, 6이 아니고 요 밑에 한일이 있는 거죠. 대자에다가 한일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설립자는 대인이 세운 터지나 아니면 대지나 그 대인이 앞으로 세워야 할 모든 것들, 건물부터 모든 이상들을 설립으로 표현합니다. 설립으로 표현합니다. 자, 설립이 나오죠. 다시 설립. 사람이 대지 위에 서 있는 모양. 그 사람이 이제 대인이 대지 위에 서 있는 모양. 근데 요 대지는 다른 게 아니고 요 대지, 그 대인이 다스리는 땅을 나타내는 거예요. 땅을. 대인이 다스리는 땅은 그 대인 마음대로예요. 거기서 뭐 건물을 짓든 뭐 목장을 하든 뭐 전쟁터를 만들든 그건 대인의 목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나중에 뭐 사람을 국하지 않아 서다 세우다고 하는 말들, 누가 대인이, 돈 많은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것들. 뜻을 세우라 하는 거죠. 뜻을 세우는 것, 뜻을 세울 사람이 세우는 거죠. 자, 그 다음. 요 작을 소자죠. 작을 소자. 우리 뭐 적다 작다가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소리 작자와 적자예요. 적자. 자, 작을 소는 뭐 보세요. 여기 옛날에는 점 3개만 찍어놨어요. 점 3개. 근데 원래 우리가 쌀밑 짤 때는 점 4개였죠. 기운 기자 할 때도. 근데 그거보다 더 적잖아요. 더 작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더 작은 거예요. 더 작은 거. 그 다음에 요 똑같이 요 적을 소자는 봐요. 3개가 아니고 4개죠. 그죠? 그러면 요거 소자하고 소자하고 어느 게 더 작다고 보냐면 요거 이게 더 작죠. 소보다. 크기를 볼 것 같으면 크기. 근데 지금은 자 크기와 부피의 차이로 나눌 수가 있지만, 부피로 나눌 수 있지만은 여기서부터 조금 더 커진 모습이, 알고 보면 더 커진 모습이. 그래서 3개와 4개의 차이인데, 실제 이제 글자 속에서 나타날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대에는 작을 소자는, 자, 이 작자는 뭐예요? 만들다는 의미 아닙니까? 만들 작자. 뭔가 인공적으로 하든 의도든 가지고 만든다는 의미예요. 적다는 것은 쌓다는 의미예요. 쌓을 적자가 있으니까. 이뿐만 아니고. 자, 아무튼 작다라고 하는 그 작을 소자, 작이란 건데, 여기 글자를 볼 것 같으면 6달월의 위에 이제 이 모양은 완전한 작을 소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작을 소를 하고 있는데, 이 원래가 이 닮을 초자예요. 닮을 초자. 담다란 초자예요. 뭐 골상이 담든지 뼈가 담든지 육체가 담든지, 아니면 이제 요 모양은 이 가까이서 본 모양이고 사람을 저 멀리서 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위에 상체고 하체를 나타내기도 해요. 상체고 하체. 알겠습니까? 상체고 하체. 자, 그래서 이 작을 소자, 닮을 초자라고 했죠. 담다라고 그랬죠. 그냥 뭐 사람이 비슷하게 닮았다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멀리서 봤을 때 뭔가 요 보세요. 가까이서 보면 다 다른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분이 되죠. 똑같은 키를 180cm의 키와 100kg의 남자 2명을 가까이서 보면 완전히 우리는 지금 다르다는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저 100m 밖에 저 두 사람을 딱 세워놓으면 누가 누군지 구별이 안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을 멀리서 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닮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모습은 이제 우리 보면 오히려 상이라고 하죠. 오히려 상. 근데 위에 나타날 때도 이것도 뭐 사람을 나타나기도 해요. 사람을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숭상하다, 높이다 할 때 나타나는데 아래쪽에 나타나는 게 다르죠. 그죠? 자, 근데 이건 하반신인데, 이건 하반신이 아니고 이거는 여성의 하반신이에요. 여성의 하반신. 그죠? 여성의 하반신이기 때문에 밑에 보면 원래 또 이런 결자가 있죠. 우리 빛날 경자, 멀 경자 할 때 요 모습이 있죠. 그죠? 동굴의 모양이라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오히려라고 하는 건데, 실제는 뭐냐 하면 여성이 이제 아기를 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뭐 바라다, 뭐 바라건대. 그래서 오히려가 아니고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면 이제 위에 상자, 요 모양, 상자 밑 수건건자가 오면 항상 상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항상 이제 수건을 가지고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여기 이제 열려 있는 모습이에요. 이 말은 이런 글자를 왜 만들었냐 하면 여성이 갖고 있는 생산성, 다산성을 나타내기 위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수건건자 오면 항상 상이라죠, 그죠? 그 여성은 항상 뭐예요?
수건으로 가려놔야 된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히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 보면 희한한 게 있어요. 뭐 이런 말을 제가 쓰기는 뭐죠. 오히려란 말 자체가 어디서 왔느냐. 응? 옷을 입혀야 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옷을 입혀야 되는 상태. 그래서 옷을 입혀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옷을 입혀야 되기 때문에 항상 뭐 밑에 수건 꺼내갖고 가려놓는 거예요. 그럼 항상상 아닙니까? 항상. 그 여성은 항상 가려야 될 때 분명히 가려야 되기 때문에 항상 상자로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보면 이제 나중에 치마 상자라든지 어디를 붙이면 치마상이잖아요. 요 상자. 그지? 어떤 거는 또 이 모양 잡지를 아까 위에 여기 상체라고 했기 때문에 상체에다가 옷을 입혀놨다고 하는 모양. 그래서 이제 밑에다가 옷이가 오면 하체 부분에 옷. 그래서 우리 옷은 윗도리가 있고 아랫도리가 있잖아요. 옷을. 그래서 그거와 관계된 거예요. 그럼 아무튼 작을 소자가 멀리서 봤을 때 사람이 작게 보이는 거, 희미하게 보이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요 적을 소자는 아래쪽에 적을 위에는 요 보면 걸음 보자죠. 걸음 보자 맞죠? 걸음 보자인데 우리 요 위에 나온 게 이제 발이죠. 우리 거칠지잖아요. 거칠지. 그리고 요 모양은 위 사람의 상체 모양이라고 했는데, 걷기 때문에 사람의 손이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할 거 아니에요. 그지? 그 모양. 손을 휘젓는 모양이에요. 손을 휘젓는 모양. 어찌 보면 거꾸로 써야 되는데. 그지? 걸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걸음 보자요. 걸음을 강조해서. 그래서 걷다. 걸으니까 발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 그러다 보니까 걷다는 형상은 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걷는 형상은, 걷는 거 보니까 발이 걸으면 우리 제시훈련할 때도, 그죠? 왼발, 오른발 할 때는 손도 반대 방향 돌아가죠, 그죠? 그 모양이에요. 손을 휘두르는 모양이 걸어갈 때. 그래서 걸음 보자고요. 자, 요거는 참새작자예요. 참새작. 밑에 세추가 있죠, 세추. 세추인데 적을 소하고 이제 위에 나타나는, 이제 우리 보면 세추는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자, 여기 위에 보면 그거죠? 삐친 별이죠? 삐친 별 자체를 적을 소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참새. 위에 보면 이제 위에 아주 우리 보면 세추자 자체가 작잖아요, 그죠? 작은 반면에 위에 참새니까 위에 전체 몸에 비해서 참새는 머리가 크거든요, 비율적으로. 그래서 그걸 형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아무튼 참새작. 자, 달물초, 오히려상, 걸음보, 참새작 이렇게 됩니다. 작을소와 적을소 차이. 자, 그 다음에는 보면 요거죠. 설립자가 두 개죠, 그죠? 설립자가 두 개죠. 자, 그래서 이거 뭐 이제 일반적으로는 대인이 한 지역에 두 명이 있는 거예요. 한 지역에 두 명이 있다 보면 결국 싸우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싸우게 되는데 따로따로 분리하면 모르겠는데 한 땅에 대인이 두 명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가 뭐예요? 손을 잡아야 돼요. 아울러야 돼요. 그래서 아우를 병, 나란히 병이라고 해요. 나란히. 한 지역에 둘이 있으면 안 싸우고 할 것 같으면 대인이 두 명이 있는 땅이, 그래서 설립이 둘이 있다는 거는 지금 여기서 이제 분리되어 있지만은 대인이 한 땅에 두 명이서 있는지 아니면 따로 서로 둘인데 우리 요 설립자를 두 개를 붙여놓으면 요 글자. 아우를 병자가 빨리 써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 붙여놨잖아요. 위에 점 두 개죠. 기울여져 있지만은 그냥 요거는 뭐 이래 쓰든 요래 쓰든 상관은 없어요. 아니면 요 세워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설립자 두 개가 딱 붙어 있는 모양 아닙니까? 그죠? 그죠? 나란히 병, 아우를 병자 똑같아요. 근데 이제 요거 두 개가 딱 떨어졌죠. 그죠? 꼬리까지 해가 딱, 요 꼬리까지 붙이면 딱 둘이 떨어져요. 그 요거는 자기 땅을 따로따로 갖고 있는 형태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자기 땅. 뒤에 이제 분리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같이 있다가. 요 아래쪽에 하나는 하나인데 두 개는 서로 분리됐다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요 옆으로 분리시켜 놨어요. 자, 요거는 뭐야? 어우르다. 사람은 똑같은 사람끼리 어울리다 그러죠. 그죠? 자, 그래서 남녀지간이 서로 모습이 서로 같으니까 비슷해 보이니까 참 조화롭게 저런 모습을 이제 어울리다 하는 거고. 야, 내 친구들끼리 왜 그래, 질이 나쁜 친구하고 어울리냐, 그러지? 함께 하는데, 따로따로 모여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우르다, 어울리다. 자, 아우르다와 어우르다는 다른 의미예요.
아우르는 것은 둘 다 전체가 하나인데 하나에서 생각하는 거고, 어우르는 거는 따로따로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병이니까 나란히 하지만은 개념 자체 시작 출발점이 달라요. 어우르다와 아우르다는 다른 겁니다. 아우르다는 원래 하나에서 전체를 보는 것과 따로따로인데 하나로 보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치? 그래서 어우르다는 따로따로인데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 우리 보면 이제 한일 합병 그러죠. 옛날에 한일 합병할 때 아우 이거 조선과 일본은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가 됐잖아. 그 하나가 된 것은 아우르는 게 아니고 어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일 합병이라 쓴 겁니다. 아래쪽에 개념을 잘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건 잘 알죠? 마칠 요자와 아들 자자를 항상 이야기했죠. 자격이 안 된 자. 근데 원래 이제 아들의 의미인데, 자, 어린 아이의 의미겠죠. 어린 아이의 의미일 때는 쭉쭉 나오는데 위에 여기 정수리 신에 하늘에 기가 있는 모습이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정수리 신. 그러다가 나중에 머리 위에 왔다가 아들 자자가 됐는데, 자, 이제 아들 자자의 개념이 실제적으로 일관되지 않습니다. 일관되지 않아요. 알고 보면. 요때의 모습과 향후의 모습은 달라요. 근데 알고 보면 요 모양이 이제 정수리 신의 정수리를 이제 상징하고 있죠. 근데 뒤에 가서는 이제 여기 이제 열겠기 때문에 열린다는 그런 의미인데, 알고 보면 뒤에 나서는 아이를 들지 않다. 이거 보면 양쪽 손에요. 아이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를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아이가 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아직 시가 안 들었다고 해서 안 들어서 아들이라고 했다는 말도 있고요. 근데 그 시일지 아니면 정수리 신이 나왔을 때 머릿속에 이제 숨골을 통해서 들어오는 전기일지는 확실히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들 자는 다양한 의미에서 아들 자자가 쓰이죠. 사진 찾아보면. 알고 보면 이제 아이가 두 손을 벌리고 있는 모양이라고 하는데, 다른 게 아니고 안기 때문에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밑에 보세요. 그런데 요 밑에하고 분리되어 있죠. 그 아이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글자는.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아이를 드는 이유 딱 하나뿐이에요. 뭐냐면 신에게 내 자손이 태어났음을 신고할 때 아이를 벌금 드는 거예요. 신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이를 들었다는 표시예요. 근데 여기서는 아이를 두 손으로 벌금 드니까 여기는 아빠한테 아이를 들어달라고 손을 벌리고 있는 모습인 거고, 여기서는 아이 표시 단계 머리에 정기신이든 정신이든 요 밑에 이제 목욕탕 표시라 그러죠. 그죠? 세 개가 있는 모습. 머리카락이 아니고 기가 머리를 통해서 오고 가고 있는 모습이 기를 통해서. 아니면 신이 그 아이의 머리에 강림하는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요 뒤부터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갑니다. 자, 그전에는 요 모습 보세요. 뭐 얼굴에 마스크를 쓴 모양 같기도 하고 생긴 모습이 다르죠. 근데 여기 정수리 신자, 요게 정수리 신자는 요거라 그러죠. 정수리 신자의 기가 들어오는 모습. 머리카락이 나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정수리 신자 자체가 아이의 머리일 수도 있으니까, 그죠? 자, 이것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자, 잠깐만요. 시간을 보고 뒤에 남은 양을 보고 한 편 더 해야 되겠네요. 저는 빨리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여기까지는 해야 되겠네. 시간이 한 시간까지 해서 마치고 그러면 지금 아들자까지 하고요. 아들자까지 하고 요것도 13강 제 1편으로 마치고요. 곧 이어서 13강 제 2편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